네, 첫째 날입니다. 제가 보통 비행기를 타면 새벽 비행기를 주로 많이 타는 편인데, 왜냐하면 일출을 좀 보고 싶어서.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벽 비행기는 못 타겠더라고요. 그래서 치앙마이 보니까 밤 비행기와 낮 비행기가 있던데, 그래서 낮 비행기를 4시 비행기인가요? 그래서 4시 비행기를 예약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출출해서 근처 검색을 해보니까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을 가는 길에 지금 공중에 되게 화려한 무언가 이 전광판처럼 예쁘게 꾸며놓았더라고요. 신기해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저는 보통 맨 뒷좌석에 앉기 때문에 좀 존 C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타게 됩니다. 뒷좌석부터 순차적으로 타게 되거든요. 제 뒤에 누군가 있으면 또 불편할 거고, 그리고 맨 뒷좌석도 조금이나마 의자를 뒤로 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뒷좌석을 잘 예매를 안 하세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하는 검 해서 좀 했었고, 다행히 제 옆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쾌적하게 이동을 했어요. 4시에 이동하는 건 무엇보다 일몰을 좀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일몰 각도에 맞춰서 따로 좌석을 예매했습니다. 서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일몰을 되게 오래 볼 수가 있었어요. 되게 변화무쌍한 구름들 정말 지겹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이른 아침에 가면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금방 창막을 닫지만, 지금 이 시간 일몰대로 가면 정말 평온하게 보면서 좀 구름 멍을 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좀 구름을 뒤덮인 상태로도 볼 수가 있고 정말 좋았어요. 다양한 구름들, 저 멀리 노을이 구름 사이로 있는 반영들 같은 것도 좀 볼 수가 있었고, 어느덧 구름 위로 더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되게 바다처럼 좀 일렁이는 형태의 구름들도 좀 볼 수가 있었고, 일몰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오래 갔습니다. 제가 이 일몰을 보면서 영화를 좀 한 편을 보면서 갔어요. 늑대와의 추몰이라는 고전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만 들었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감독이고 누가 출연한지를 전혀 몰랐어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주문한 이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 비빔밥이고요, 볶은 고추장, 그리고 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도 있었고요. 정말 맛있게 야무지게 잘 비벼서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시키길 잘했다. 대한항공으로 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먹고 갔고요. 영화를 보다가 창밖을 보고, 밥 먹다가 창밖을 보고,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구름이 붓으로 그린 것처럼 정말 은은하게 하나의 작품처럼 창밖 자체가 작품인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보기도 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늑대의 춤을 케빈 코스트너가 감독이더라고요.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이었고, 너무나도 리즈 시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거기 나오는 인디언 족장인가요? 그 족장도 너무나도 익숙한 배우였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3시간 30분인가? 3시간 50분짜리 영화여서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고, 구름 밑으로 되게 특이한 모습으로 한 어떤 솜사탕 밑에 빛을 비춘 모습처럼 보이는 구름들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다양한 변화무쌍한 구름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늑대와의 춤을 보면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인디언들의 이름들이었어요. 머릿속에 바람, 발로 차는 새, 10마리 곰, 주먹 쥐고 일어서, 검은 솔, 뭐 이렇게 되게 특이한 이름으로 지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 이름의 의미가 반드시 이룬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독특했어요. 어느덧 이렇게 치앙마이 공항에 이제 도착해 가고 있습니다. 늑대와의 춤을 좀 보니까 에드 아스트라라는 영화가 좀 생각나기도 했고, 캐스터웨이도 생각이 났었고, 되게 혼자 동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저 혼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처럼 좀 많이 외로워 보였고 고독해 보였고, 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을 했고 호스트가 픽업 또는 드랍 중에 하나를 좀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하셔서 드라이버분이 한 분이 기다려 주셨고 다행히 잘 타고 갔습니다. 저녁은 가을 날씨 정도 되었고요. 치앙마이가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공항에서 제가 머물고 있는 디콘도 사인이라는 숙소는 늦은 밤이라 그런지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자, 도착했습니다. 와, 과자 선물까지 완전 감동. TV가 바로 보이고 들어가네요. 신발을 좀 벗어야겠다. 소파가 바로 있고 청소기도 있고요. 바로 침실에 자, 여기서 작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방 좋은데? 이쪽은 세탁기. 근데 벌레가 좀 들어올 것 같고. 자, 이건 좀 나중에 자세히 보고. 욕실이 좋네요. 무척 마음에 듭니다. 인생 첫 주문 타코벨 스낵랩 세트. 무슨 일인지 음료수가 2개가 왔네요. 서비스인가? 스낵랩을 시켰는데 과연 태국의 스낵랩은 엄청 크네. 한국의 거의 2배인데요. 어찌저찌 해서 이젠 짐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젠 자기 전에 빔 프로젝트 천장에 쏘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좀 있다가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이젠 저는 다음날 바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 날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첫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돌아다녀 볼까 생각하고 있어서 제 숙소를 나와서 이제는 한 바퀴 단지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태국과의 시차가 2시간 정도 나기 때문에 제가 이 태국 날짜 기준으로는 한 5시에서 6시에 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그 정도 루틴을 유지하고 계속 있었고 12월이라 그런지 그렇게 아침에는 덥거나 하진 않았고요. 살짝 시원한 정도 아니면 좀 더 시원한 정도였고 이게 되게 상쾌한 기분으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 디콘도 사인에서 A동에 머물렀고 아마 층은 8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영장을 좀 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그 건물이 수영장과 그리고 밑에는 관리사무소 그리고 2층은 헬스장인데 이날은 첫날부터 뭐 수영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12월에 춥다고들 다들 얘기해서 어느 정도 추운지를 감이 안 잡혀서 우선은 수온만 체크를 좀 해보려고 첫날에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잠깐 이렇게 물을 담궈 보았는데 온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바로 뒤에 센트럴 쇼핑몰이 있어서 갈 수 있겠구나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온 너무 적당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2층에 이제 헬스장을 한번 보러 가볼 텐데 2층 헬스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협소하고 제가 2층 가면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열려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받은 방키가 있어서 그 방키로 그냥 열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선은 이날은 헬스장에 못 들어갔는데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내 방키를 반납을 하고 그 방키 대신에 이제 디파짓 목적으로 방키를 주고 그리고 헬스장 키를 다시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찍어서 운동을 하고 운동이 끝나면 헬스장 키를 반납을 하고 제 룸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안 열려진 상태가 제가 방키를 계속 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저 안에 헬스장 안에 한 분 계신데 저 영국 분이신데 나중에 대화도 좀 해봤어요. 수영을 좀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바퀴를 좀 돌아서 다시 숙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날씨 굉장히 좋았고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이때 한동안 계속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영하시는 분이 지금 한 2명 정도 보이는데 사실 나중에는 1명 반 나왔고요. 이제 거의 전세 내다시피 저 포함해서 단 둘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 많았고 밤에 이제 산책 겸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 숙소가 좀 한국인들이 좀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좀 많으시고 그 외에는 국적을 대화를 거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정말 평온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공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층보다는 고층을 좀 추천드리는 게 프라이빗스럽고 그리고 벌레도 없고 밤에 잘 때 저 에어컨을 튼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에어컨을 초반에는 좀 틀었었는데 나중에는 틀 필요가 없더라고요. 에어컨을 키면 이제 문을 다 닫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기가 없었어요. 제가 사는 층은. 그래서 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그냥 타이머 걸어놓고 많이 잤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선풍기도 잘 안 틀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첫날이기 때문에 산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우버를 불렀어요. 우버를 그랩이나 우버를 불러서 이젠 고홀세일이라는 좀 대형마트에 왔습니다. 앞에 센트럴 쇼핑몰도 있고 근처에 다른 쇼핑몰도 있었는데 치앙마이에 이런 코스트코 같은 몰이 있다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행하는 첫날에 반드시 좀 많이 삽니다. 음식을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뭐 단기간에 가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간식들을 미리 구비를 해놓거든요. 그때그때 먹을 간식보다는 좀 꾸준히 먹을 것들, 예를 들어 물이라든지 뭐 콜라라든지 뭐 기타 등등 좀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것들을 제가 미리 사놓기 때문에 왔고요. 이번에는 좀 장기 체류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집에서 늘 했듯이 장을 좀 보러 왔습니다. 이른 아침 오픈런을 좀 비슷하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살까 하다가 우선은 필요한 것부터 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한 바퀴 쭉 돌면서 좀 이것저것 구경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컸고 생각보다 내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없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는 뭐 차차 제 구매를 다른 곳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보완이 된 것 같고요. 나중에 뭐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오프라인 쇼핑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 가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쿠팡 같은 그 쇼핑몰이 있거든요. 물론 일일 배송, 뭐 당일 배송 이런 건 안 되지만 라자다라는 쇼핑몰 앱이 있어요. 그래서 라자다라는 쇼핑몰 앱을 설치를 해서 숙소를 등록을 해놓고 구매를 하면 정말 싸게 구매할 수 있고요. 저 이벤트나 뭐 이런 거 잘 보면 택배 무료로 배송비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실 물 샀고요. 사실 물이 조금 더 부족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샀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 몰뿐만 아니라 대다수 거의 전부 다 대형 쇼핑몰 쪽에서는 이렇게 부위별로 다 잘라서 저렇게 다 놓더라고요. 포장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람수 맞춰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날 샀던 게 목살이랑 삼겹살을 샀거든요. 제가 삼겹살을 첫날에 해먹고 싶어가지고 삼겹살, 목살 이렇게 샀었고, 이 닭도 부위별로 다 저렇게 매대처럼 다 놔가지고 되게 좀 특이했습니다. 근데 종류별로 저렇게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해 보이면서도 좀 위생적인 거는 좀 물음표다. 하지만 뭐 배탈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킨 파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위별로 되게 많이 나서 정말 좋긴 했습니다. 물론 치킨을 산진 않았지만. 그리고 과일을 좀 봤는데 사실 망고가 좀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12월 1월은 이 망고철은 아니어서 좀 비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망고는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모두 다 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달달한 거 하려면 망고랑 밥이랑 같이 먹는 거 있죠. 그 제품에서 파는 그 망고를 사야 되는데 그건 좀 비쌉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따로 사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복물복이 이번엔 안 좋아서 생각보다 맛은 없었어요. 근데 좀 다른 과일들 좀 많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구매하는 화면 보면 그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날 산 게 우선은 쌀국수 면을 샀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팟타이를 현지식을 좀 해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현지식 좀 배워서 해먹을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재료를 구비를 했고요. 소스는 나중에 사는 걸로 하고, 과일 몇 개, 그리고 양파, 그리고 제로 콜라 한 박스 정도 샀고요. 물 이렇게만 산 것 같습니다. 고기 좀 샀고요. 빵 좀 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랩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랩을 불러서 택시 타고 갔는데, 제가 초반에는 잘 몰랐는데 초기에는 그랩을 많이 타고 다니긴 했거든요, 자동차로. 근데 한 며칠 지나서는 이제 그랩 자동차는 안 타게 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랩 바이크로 거의 대부분 이동을 했습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나중에 그랩 바이크 타는 게 나올 텐데, 첫 주차는 거의 그랩 바이크를 잘 안 탔던 것 같아요. 2주차부터는 이제는 그랩 바이크를 타면서 열심히 외출도 하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고홀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공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랩 비용이. 자, 다시 숙소에 와서 이제는 센트럴몰로 가려고 하거든요. 센트럴몰이 되게 가깝기 때문에 도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갔던 고몰이라는 곳에서는 그렇게 제품이 많지 않았고, 특히 쌀이 구매하고 싶은데 쌀이 너무 컸어요. 키로수가 너무 큰 거라서 저는 1kg에서 3kg를 좀 사고 싶었거든요. 우선 1kg만 사고 싶어서. 근데 1kg짜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살 때는 그냥 일반 쌀을 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 부셔지는 그런 쌀을 사게 되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물론 먹을 수는 있지만 되게 후두둑 떨어지는, 이게 찰기가 없는 느낌인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제 스티키 라이스를 사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찰밥, 약간 찰밥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찰밥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의 퀄리티를 비슷한 걸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라이스를 샀는데, 그냥 플레인 라이스라는 것보다 그냥 스티키 라이스를 사는 게 좀 좋습니다. 센트럴파크를 해서 쭉 걸어서 이동했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네,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충분했고요. 그래서 안에는 촬영을 하기가 좀 그래서 촬영하지 않고 이제 쌀을 사왔어요. 그래서 저는 냄비밥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이 숙소에서는 이게 밥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좋았고, 센트럴파크에 있는 탑스몰에서 이제 쌀을 1kg짜리를 사서 저렇게 밥을 했습니다. 우선 다 썼고요. 1kg 우선 다 넣었고, 우선 쌀을 좀 씻는데 뭐 석회수가 많다 막 이러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냥 씻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생수를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생수를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씻고 했는데 배탈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밥을 했고 쌀을 열심히 씻었습니다. 자, 전기 꽂고 전부 다 태국어로 돼 있다 보니까 대충 감으로 하거나 번역기를 돌리거나 해서 세팅을 플레인 라이스로 해서 세팅을 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구워야 됐어요. 그래서 도마가 생각보다 많이 짜고 좀 굉장히 부엌이 협소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잘 해냈다. 그리고 이 센트럴파크에서 쇼핑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는 걸 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제가 요리를 하면서 한국에서 친숙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쌈이면 상추다, 물론 깻잎 없겠지만 어떠한 로맨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야채 그 쌈 종류가 다 영어로 돼 있거나 현지어인 태국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상추인지 아닌지를 고르고 싶은데 상추가 영어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를 영어로 많이 알아야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뭔가 무침을 좀 하고 싶어서 어떤 부추 같은 걸 찾았는데, 부추는 결국 나중에 찾긴 했거든요. 이게 부추가 영어로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검색을 해서 부추 영어로 뭔지 다 찾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는 무침 같은 것도 겉절이처럼 이렇게 해서 고기랑 같이 먹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밥이 다 된 거예요. 밥이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이때는 후두둑 떨어지는 쌀이어서 뭐 저는 그런가 보다 했죠.
아무튼 이때 저는 다이소에서 저 락앤락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집에 있는 거는 제가 글라스 락이 있기 때문에 락앤락을 가져와서 저 밥 다 돼 있는 걸 많이 만든 이유가 장기 보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냉장실에 넣으면 렌즈에 돌려서 먹으면 되니까 매번 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락앤락을 가져왔는데 락앤락 생각보다 용기가 커가지고 거의 2, 3인분이 들어가더라고요. 밥 두세 공기 정도 들어가서 좀 나눠 먹고 막 이랬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좀 길게 간다면 락앤락을 좀 더 많이 챙기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뭔가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용기를 좀 살 것 같아요. 다이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이소가 아니더라도 마트에 그런 것들 용기들 파니까 그런 걸로 해서 따로 소분해가지고 보관해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열심히 밥을 젓고 이렇게 쌀을 퍼서 밥을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저렇게 해야지 이제 덜 귀찮으니까 늘 집에서 했던 대로 소분을 해서 냉장에 잘 보관을 했습니다. 좁다 보니까 이거 어디다 놔야 되나 저기다 놔야 되나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 확보하냐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팬이 있는데 후라이팬이 없어서 우선 큰 좀 깊이 있는 저런 팬으로 좀 고기를 구웠고요. 장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덕션으로 하는데 인덕션이 한쪽이 좀 들어오기가 애매한 구조라서 그 인덕션 하나로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설거지 잠깐 해주고 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기 구우면서 집에서 약간 시즈닝 할 수 있는 거를 좀 가져왔어요. 고기 구울 때 쓰는 시즈닝. 그래서 그거 뿌리면서 했고요. 첫날은 목살을 가지고 좀 먹었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제가 가져온 나무젓가락으로 잘 잘랐고 집게가 없더라고요. 집게가 없어가지고 집게 대신에 젓가락으로 잡아서 고기 자르고 그렇게 반복했던 것 같아요. 삼겹살도 같이 구웠네요. 이날 삼겹살 조금 목살 조금 해서 잘 구워 먹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우선 냄새가 방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방에 있는 거 전부 다 문 닫고 야외 문 열고 환풍기 열고 해가지고 최대한 좀 냄새를 빼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야무지게 잘 구워 먹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집에서 저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쌈장을 또 만들어 왔어요. 한 번쯤은 먹을 것 같아서 원래 안 가지고 와도 되는데 여기서 사 먹어도 되는데 뭔가 그냥 만들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쌈장 만들어 갔고 이날 외에는 이제 쌈장 다 끝날 때까지는 계속 고기를 구워 먹었고 쌈장 몇 번 못 먹었거든요. 다 먹긴 했는데 고기를 몇 번 못 먹게 되더라고요. 쌈장이 없어서. 그래서 대신 뭐 다른 걸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쌈장까지 해서 그리고 그 남은 돼지 기름을 가지고 야채 야무지게 볶아서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걸로 시즈닝 좀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 준비가 끝났고 이제 세팅해서 자 차렸습니다. 한상 밥 남은 거 좀 넣고 고기 구운 거 상추 해서 야무지게 저렇게 해서 쌈장이랑 해서 먹었고요. 쌈 한번 야무지게 싸고 이제 원하는 제가 좋아하는 태국 왔으니까 방스 한번 봐줘야죠. 방스 보면서 야무지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 한 번씩 눕고요. 그리고 천정에 빔 프로젝트 한번 쏴주고 원하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리액션 TV 한번 보고요. 일하다 지쳐가지고 저기서 일하다가 이제 누워서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둘째 날을 잘 보냈습니다. 자, 셋째 날 아침이고요. 이제 셋째 아침부터 이제 수영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수영할 때 실내 수영장에서 주로 많이 했었고 25m짜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왕복을 보통 거의 안 쉬고 20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100m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 100m짜리거든. 한 편도 50m짜리거든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50m 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대신에 수영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춥거든요. 들어가면 추운데 100m 한 번 하면 금방 추위가 사라지더라고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들어가고 물에 빨리 담가주고 바로 스타트로 가야 됩니다. 원래 수모를 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수모 안 쓰고 그냥 했고요.
평소에는 수모 잘 씁니다. 수영하는 이유가 허리 건강 문제도 있고 체력 관리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에도 좋고 해서 좀 스피드보다는 좀 건강 위주로 해서 천천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첫날에 100m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100m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쉬고. 그래서 25m랑 수준이 다르구나.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었고 편도 50m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체력이 느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수영장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외출을 다시 한번 시도를 했어요. 이때 커피숍을 좀 가보고 싶어서 좀 알아둔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숍을 가서 작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날도 그랩을 타고 내린 다음에 커피숍 위치는 발견을 했거든요. 좀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커피숍에 갔다가 괜히 배고파지면 생각 없이도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바로 밥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고요.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제가 좀 일찍 가가지고 좀 세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작업을 좀 했고 생각보다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노마드의 성지가 왜 노마드 성지인지 알겠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커피숍이었고요. 좀 약간 이 커피숍이 안 좋았던 게 와이파이 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한 2시간 줬나? 1시간인가 2시간을 줬거든요. 쿠폰으로. 그래서 그게 초과가 되면 이제 인터넷이 끊깁니다.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거시기했고 아니면 음료수를 더 사 먹거나 막 이래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진 않았고 시간만 딱 맞춰서 했었고 만약에 와이파이가 좀 더 필요하다면 제가 핫스팟을 걸어서 제 핸드폰으로 따로 걸어서 작업을 좀 했어요. 주변 사람들 지금 화장실 가면서 아니 뭐 주문하면서 힐끗힐끗 쳐다봤는데 개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디자이너분들도 계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커피숍을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일하는지 좀 많이 봤었는데 웹 쪽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서 다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좀 밖에 돌아봤고요. 근처에 좀 괜찮은 평이 있는 밥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서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집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먹었고 이때 먹었던 음식이 한 3가지인가 4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먹고 싶어서 안보다 밖에서 그냥 테라스에서 밥을 먹었고 사람도 없었고 너무 좋았어요. 되게 그늘은 되게 시원했고 밖은 좀 태양빛은 좀 더운 정도였지만 괜찮습니다. 팟타이 하나 시켰고요. 그 카카오 무쌉이랑 밥 하나 추가해서 2개 밥이랑 해서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배가 고파서 그 땡모반 하나도 먹었거든요. 땡모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일 1땡모반으로 많이 먹었고 커피와 땡모반은 꼭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 겸 다른 커피숍으로 좀 이동하면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현지 풍경도 보았고 실제 로컬도 좀 구경하고 현재 로컬 시장에 들어왔는데 현재 이 시장에서는 제가 구매한 건 없지만 좀 생각보다 많이 좀 큰 시장이었던 것 같았어요. 사진을 좀 찍으면서 다녔습니다. 둘째 날이고 이젠 제대로 풍경을 봤다고 해야 되는 날이겠죠. 첫날에는 그냥 쇼핑만 하고 계속 숙소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갔고 요 2번째 이 커피숍은 너무 분위기가 좀 조용하니 좋았어요. 그래서 사진도 좀 많이 찍고 했고 화장실이 굉장히 옛날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물 내리는 것도 없이 바가지로 물 퍼서 내려야 되는 정말 오래된 거의 80년대 수준의 화장실 같은 게 재래식으로 있었고요. 그거 외에는 너무나 깔끔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추가 작업을 좀 더 하고 좀 멍도 때리면서 있다가 제 숙소에 그랩을 타고 좀 복귀를 좀 했습니다. 이날 찍은 사진들이 좀 기분이 그랬는지 되게 대체적으로 잘 나왔던 것 같고 마음에 들어요. 뭐 전부 다 잘 나오진 않았지만 현지의 느낌을 잘 살렸던 것 같아요. 커피숍에 사람도 없었고 되게 자리도 널널하고 지치범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는 제가 하루에 운동을 2번 하거든요. 아침에 수영하고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헬스를 합니다. 그래서 방키를 맡기고 헬스의 입장 키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헬스를 좀 했습니다. 어떤 날은 헬스에 사람이 많고 어떤 날 없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11시인가 12시에 닫아서 1시간 전에 클로징하기 1시간 전에 가서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